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인신입니다. 미국은 오늘 일요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세 개의 클립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보트라는 컬럼니스트의 모든 독재자들은 전에 독재자들로부터 교훈을 배워야지 되는데 전쟁에 개를 투입하면 그 개가 주인을 문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코노미스트의 이 프리고진이라는 러시아의 용병 대장의 반란, 짧은 반란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정리해 놨습니다. 전술적인, 전략적인 면에서 앞으로 푸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막지 못한 무능력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반란을 막지 못한 무능력. 이건 국가 지도자의 그 업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죠. 2022년 봄에 처음에 딱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었을 때 며칠이면 전쟁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6개월이 됐고 그때 이제 2월 24일이 침공한 날이었는데 봄이 되면서 이게 주춤해질 때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에서 계산한 게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알려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이제 대응하는 그것을 기획하는 군인들은 장군들은 러시아 사령관들을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했답니다. 사실은 이게 푸틴이 늘 조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의 내분과 분열이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전쟁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치러야지 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하는 계산을 우크라이나 장군들은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이기는 승리로 가는 발판이라고, 루트라고,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푸틴이 아니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프리고진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바람이 이토록 눈부시게 이루어질 줄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6월 23일 예브제니 프리고진이 그의 게릴라 용병 바그너와 반란을 일으켰는데 24시간 안에 뭐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또 다른 지역 뭐 등등 해서 로스토프가 로스토프 언던이라는 지역이 러시아에서 9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군 헤드쿼터를 총 한 방 안 쏘고 장악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동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1000km 딱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바로 이 그 로스토프 언던에서 또 위로 올라가고 위에까지 가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1000km였는데 정말 번개처럼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4시간이 채 안 돼서 번개처럼 빠르게 그 질주를 해서 질주라기보다 돌격이네요. 협상하기 전에 200km, 120마일 남기고 푸틴과 협상을 해서 용병 대장은 벨라루스로 가기로 하고 용병 대원들은 그 전에 전쟁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 하고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해라.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프리고진은 이 반란을 한 목적이 국방장관 해고해라. 참모총장 해고해라. 우리의 등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리 용병들을 숨지게 했고 포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 무능해. 본인들 이해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좀 전쟁에서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그 허영심 그런 것들로 전쟁을 한 거잖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었거든. 이런 것을 계속 비디오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해임을 요구했는데 푸틴이 이 사람들을 해고를 이미 했는지 해고할 생각인지 이건 아직 알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적어도 지금은 망명할 수 있게 됐고 푸틴의 전쟁은 크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승인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로써 본인의 권력이 얼마나 약화가 됐는데 그걸 했다고요? 그건 아니죠. 푸틴도 당한 거죠.
바그너 그룹이 6월 23일 떠난 곳으로 복귀하라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위험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주 막 전쟁 서사시를 보듯이 전술적으로 이 전쟁은 싸우기 힘들고 전략적으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기 힘들다고 선언을 합니다. 푸틴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손상됐기 때문에 전술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바그너 용병이 러시아군을 분열시키고 산만하게 했습니다. 참호에 있는 병사들, 그 병사들은 아니 우리에게는 생명을 바치라면서 지들은 저렇게 싸워? 그리고 그 용병대장 프리고진이 하는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장군들이 사령관들이 그렇게 부패했단 말이야? 자기네들 막 몸만 챙기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참호에서는. 막사에서는 장교들이 있겠죠. 이 장교들은 지금 혼란해. 나는 어느 줄을 잡아야지 돼? 여기서 줄 잘못 잡다간 큰일 나겠지? 이럴 때 전쟁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와 전쟁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이 분산됩니다. 120을 집어넣어도 안 될 것이 100이 훨씬 안 되는 힘 밖에 지금 없습니다. 파워 투쟁이라는 것은,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항상 줄을 잡아야지 되니까. 반대로 러시아의 전술적 실패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기회입니다. 대응 공격을 시작한 지 3주일 됐는데 지금 별로였어요. 스케줄보다 더뎠습니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군 예비군으로 있기는 하지만 진척하기 참 어려웠었죠. 러시아 전선을 돌파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용병이 피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바흐무트를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러시아 막사에 있는, 참호에 있는 장병과 병사들에게 얘기했었던 것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엘리트 군은 썩어버렸어.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전술적인 면이고요. 전략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용병의 반란이 러시아의 전략을 약화시켰죠. 푸틴은 처음에 막 초기에 며칠 안에 이기겠어 막 이런 뭐 사람들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실패하고 나서 이게 길어지길 바라야지 되는데 장기전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계속 돕겠어? 지네도 살기 힘든데 오일값 점점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공급망 등등으로 해서 다 해결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돈의 낭비다라고 하면서 서구를 그야말로 이간질시키고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서구는 점점 더 뭉치고 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의 아주 젊은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뭐 나이대도 그렇고 얼마나 서로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절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라고 러시아 쪽에 붙어 있자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푸틴이 전략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이라는 것은 더 길게 가니까 시간도 푸틴의 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편이라는 겁니다. 또 러시아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반복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바그너는 러시아의 방어가 얼마나 약한지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에게 활기를 막 집어넣고 군대도 보충해야지 되는데 새로 모병하면 대중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엄청 싫어했었는데 불만이 강해지겠죠. 푸틴이 카메라 앞에서 이건 전쟁이 아니라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특수 작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적어도 선전선동이라고 또 해야 되는데, 모스크바 쪽으로 향하는 올라가는 북진하는 용병 앞에서 박수치고 물 주고 먹을 것 주고 했던 러시아 시민들을 푸틴도 봤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이렇게 벨라루스로, 대통령이 막 나와서 반역자야, 가만히 안 둘 거야, 가혹하게 처벌할 거야 하더니 몇 시간 만에 그래 벨라루스로 가, 뭐 반역죄 혐의 같은 건 다 기각할게 했는데, 누가 푸틴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건 망상이다 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정도밖에 안 된 이 드라마가 정말 중요하게 푸틴의 리더십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푸틴은 굴욕적인 겁니다. 바그너 용병과 프리고진, 이 사람도 전과자잖아요. 전과자였다가 뭐 훔치고 이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핫도그 팔다가 식당 하다가, 그 식당에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푸틴이 이제 작은 정치인이었을 때, 그곳에 뭐 부시장이었을 때 와서 친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군수품 같은 거 납품하면서 푸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됐었는데, 결국은 크렘린의 픽서인 프리고진은 푸틴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이 본인에게 이렇게 칼을 대고 말았습니다. 바그너 반란을 못 막았으면 용병과 정규군 사이의 반란, 용병 대장과 정규군의 국방장관, 참모 총장관의 이 반란을 막지 못했다면 푸틴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이 배운 게 있겠죠. 아, 사람들의 충성이라는 게 제한적인 거구나. 그렇게 프리고진이 나에게 몇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시리아에서, 미국 대선에도 개입해, 크림반도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네? 그런 것을 이제 푸틴도 봤을 테고 총 한 방 안 쏘고 국민들이 막 환영을 하고 같이 막 셀피 사진도 찍고, 심지어 프리고진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대부분의 정규군들은 뒤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프리고진이 왜 총 한 방 쏘지 않고 첫 번째에서 그 본부를 먹어버리겠습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조금씩 교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규군이 그냥 뭐 체크포인트 같은 데서도 보내준 거죠. 모스크바 쪽으로 가는 것을 적어도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던 군인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게 푸틴의 딜레마인 겁니다. 강함을 보여주려면, 그러면 충성심을 이번에 확실하게 안 보인 사람들을 다 숙청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건 또 전쟁을 산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숙청 대상자, 내가 숙청당할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대담한, 위험한 그런 행위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숙청을 보류하면 푸틴이 약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음모자들이 또 더 대담해질 수도 있겠고, 어쨌든 푸틴은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딜레마 속에 서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프리고진 반역자라고 벌 주겠다고 하는 거 안 본 러시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소도 다 내려놓고 벨라루스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리고요, 강한 리더는 옆집에 본인의 푸들과 같은 하수인에게 이것 좀 처리해줘 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푸틴이 없으면 그도 힘을 잃어버리고 그럴 옆집에 사는 독재자에게 부탁을 해서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벨라루스 대통령과 이 용병 대장도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에 푸틴이 1917년 10월 혁명과 비교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연설도 하고 그 권위를 다시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제 권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더 강한 폭력과 압제를 내세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와 세계의 운명을 위해서 그런 가능성조차도 이미 푸틴의 손에서 떠났으면 하고 희망해야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본
용병대장 프리고진의 짧은 반란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 맥스 보트시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전쟁에 기르던 개를 투입하면 그 개가 주인을 문다 하는 컬럼과 바로 이 기사,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까지, 오늘은 all about 푸틴과 러시아의 운명입니다. 하나 클립 더 남았습니다.